뜻깊다고 생각합니다.申し上げたいと思います。 실질 협력 대신 리창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오늘을 기점으로 삼국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삼국 공동의 이익이자 책임임을 재확인하였습니다. 자, 한일중 세 나라의 정상회의가 이틀간 일정 오늘 모두 마쳤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본 그리고 중국 정상은 돌아갔죠. 어제 앞서서 오늘 여러 가지 일정이 있었지만 어제는 만찬이 있었는데요. 그 만찬과 관련해서 굉장히 주목받은 내용이 좀 있는데 화면으로 좀 정리해 볼까요? 내용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만찬에 여러 가지 행사가 있었어요. 노래도 공연도 있었는데 특히 세 나라의 전통 악기 연주가 있었다 그러네요. 전문가들이 연주인데요. 우리나라는 가야금이고요. 일본은 사쿠하치, 뭔가 약간 피리 같은 형태죠. 그리고 중국은 열후, 뭔가 이렇게 선으로 돼 있는 악기 연주하는 모습 이렇게 나오는데 저 세 악기가 공동으로 나와서 연주를 같이 했다, 합주를 했다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중현 씨의 봄비 이런 노래도 연주가 됐다는 내용 관심을 좀 끌었는데요. 어제 만찬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모습이 있었는데 그 모습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오전에 회의가 있었고요. 그리고 공동선언이 발표가 됐습니다. 자, 그럼 이 내용과 관련해서 대통령실 출입하는 취재기자 좀 연결해 볼까요? 이기종 기자, 계속 취재를 하셨을 텐데 오늘 나온 공동선언문에 북한 핵 문제를 두고 여러 가지 문구가 있었다는데 약간 나라별로, 정상별로 좀 달랐다고요? 이 내용 좀 전해주시죠. 네, 오늘 오전 3국 정상들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회담을 마친 뒤에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회견이라는 이름을 붙이긴 했지만 질의응답 없이 세 정상이 차례로 발언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안보리 결의를 이행하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고요. 기시다 일본 총리는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안정이 공동의 이익임을 확인했다고 했고 일본인 납북자 문제를 강조했습니다. 리창 중국 총리는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추진하고 있다. 관련 측은 사태가 더 복잡하지 않도록 자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뿐만 아니라 한국과 일본의 자제도 필요하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공동선언문에 우리의 관심사라고 할 수 있는 비핵화가 목표다. 이런 문구가 들어가지 않은 겁니까? 네, 기자회견을 마치고 공동선언문이 공개됐습니다.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북아와 한반도 평화 안정이 공동의 이익이자 책임이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영내 평화와 안정, 한반도 비핵화, 납치자 문제에 대해서는 각각 입장을 재강조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중국과 한국, 일본 순으로 각각 최우선 현안을 강조한 건데요. 나머지 두 나라는 이를 이해한다는 의미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7차와 8차 공동선언문에는 우리는 한반도의 비핵화를 약속한다.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한다고 했던 것과는 다릅니다. 자, 그렇다면 각자의 입장을 재강조했고 이해했다. 이 정도 수준의 내용인 걸로 좀 들리는데 그렇다면은 삼국의 협력이 복원이 됐다. 이런 정도의 의미만 찾을 수 있는 걸까요? 다른 의미는 뭐가 있을까요? 네, 3국 정상은 4년 5개월 만에 정상회의를 재개했고 정례화를 약속했습니다. 관계 복원에 첫 발을 뗀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3국 정상은 대한상의에서 열린 비즈니스 서밋에 참석하는 것으로 공식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앞서 어제 저녁엔 공식 환영 만찬이 열렸는데요.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진행됐습니다. 교류와 화합이 주제였고 삼국 어린이 합창단이 일본과 중국의 대표 민요를 불렀습니다. 세 나라 도예가들이 재료와 기법을 서로 나눈 작품도 전시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삼국이 힘을 합쳐 멸종위기를 극복한 따오기의 사례를 언급하며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대통령실에서 MBN 뉴스 이기종입니다. 자, 이기종 기자 뭐 취재하느냐 수고하셨고요. 자, 그럼요. 이 내용이요. 전문가 모시고 좀 나눠볼 텐데요. 강준현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나올까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우선 지금 방금 뭐 이기종 기자 설명도 있었는데 이번 정상회의 성과 무엇이라고 좀 봐야 될까요? 네, 지금 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일단 4년 5개월 만에 이 흐트러졌던 3국의 회의체를 다시 복원했다. 이게 예. 왜 그러냐 하면 동북아 지역에서 이 세 나라가 차지하는 중요성이 있잖아요. 뭐 예. 인구라든지 세계 GDP라든지 거의 뭐 4분의 1인데 예. 이런 물론 체제와 가치가 다르지만 이런 국가들이 같이 동일선상에서 협력한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그쳤었단 말이죠. 예. 그거를 이제 다시 우리 정부의 노력으로 복원을 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고 다만 이제 좀 안타까운 것은 이게 정말 서로가 공감대가 확실히 있었으면 공동 성명이라는 이름으로 나왔을 거예요. 공동 성명. 그런데 성명까지는 못 가고 각자의 입장을 개진하는 공동 선언으로 나왔다. 이게 이제 굉장히 외교에서는 중요한 거거든요. 예. 공동 성명은 다 동의를 했기 그건 때문에 가는 동의했다는 거죠. 전제가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공동 선언은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새로운 각자의 생각을 개진하는 이런 것들이 어쨌든 한 문서에 담겼다라는 거가 새로운 출발점이라는 차원에서 복원의 의미는 충분히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번 공동선언을 통해서 뭐 정리한다 이론이 나왔는데 사실은 2019년 이후에 4년 5개월 만에 네. 이 3국 정상회의가 열린 건데요. 이거 왜 이렇게 오래 걸린 겁니까? 재개대회가? 뭐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그랬다 그러는데 사실 팬데믹 기간에도 중요할 때는 다 정상회교를 합니다. 팬데믹 끝난 지 한참 예, 됐는데. 우리도 하고 다 하는데요. 사실은 아시다시피 2017년부터 미국의 대중 압박이 시작이 됐고, 그다음에 또 이제 공급망, 국제 공급망 위기가 생기고 경제들이 어려워졌고, 그리고 예. 코로나 팬데믹을 맞았습니다. 중국은 다른 국가들이 하지 않았던 완벽한 봉쇄 정책을 실시를 했고, 예. 그러면서 이제 한국의 윤석열 정부가 출범을 했는데 중국이 보기에는 윤석열 정부가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한미일 삼각공조를 강화하니까 예. 이게 3자 회담을 열면 중국 입장에서는 2대1 싸움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와 일본이 한쪽이고 자기들은 그렇죠. 혼자 있다. 예. 왜냐하면 사실은 한국의 TCS라는 삼국 협력 사무국이 설치되었습니다. 2011년에. 예, 그렇습니다. 왜 그랬냐면 중국과 일본이 하도 싸우니까 우리가 중재할 수 있다 그래서 서울에 설치했던 그러니까 거예요. 이 3개국 정상, 3국 정상회의를 관리하는 그 그렇습니다. 조직체가 네. 한국에 있거든요, 네. 지금요. 그러니까 그런데 예. 중국이 볼 때는 최근에 보면은 이게 이제 한국의 미국 경사라든지 그렇게 이제 읽어지는 거죠. 특히 예. 캠프 데이비드 협정 이후에 삼국 회담 이후에 소위 중국이 볼 때는 한일이 같은 편이 돼서 자신들을 압박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회의에 좀 미온적이었죠. 그런데 중국 입장에서도 그럼 이걸 계속 그냥 놔두면 예. 한미동맹은 더 강화될 거고 한미일 협력이 더 강화될 테니까 예. 관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약간 수동적이지만 예. 이번에 이런 회의가 성사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요. 이번 정상회의 뭐 내용도 내용이지만은요. 참석자를 놓고 약간 뭐라 그럴까요? 사람들이 의문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하는데 화면에 있습니다. 바로 이 내용인데요. 보세요. 한일중 정상회의입니다. 네. 최고 리더가 오는 자리예요. 그런데 중국의 최고 리더는 시진핑 주석 아닙니까? 불참했습니다. 대신 리창 총리가 왔어요. 네, 네. 2인자잖아요. 그 밑에. 그러면은 일본은 1인자인 총리, 우리나라도 1인자인 윤석열 대통령. 근데 여기는 2인자인 리창 총리. 뭐 그동안 설명을 보면은 중국은 외교 국방은 주석이 담당, 경제 내치는 총리가 담당. 근데 이 한일중 정상회의는 경제 분야 내용이 많으니까 총리가 오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정말 저런 이유입니까? 관례에 따랐다라고 중국은 표현을 하는데 예. 이 회의가 어떻게 시작이 됐냐면 1999년에 아세안 플러스 3 회담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예. 그때 아세안 회의에 이제 한중일 세 나라가 갔는데 우리는 김대중 대통령 때고요. 그 중국에서 주롱지 총리가 왔습니다. 예. 뭐 그 아시다시피 주롱지 총리는 경제 짜르라고 불릴 만큼 실권 총리였죠. 정말 그리고 힘이 있는 네. 총리.
그리고 특별히 그 경제 짜르라고 불릴 만큼 그런 실권도 갖고 있었을 뿐 아니라 예. 중국의 그 소위 수장 책임제, 그러니까 어떤 기관의 최고 책임자가 모든 걸 책임진다라는 그런 그러니까 국무원은 중국의 중앙 정부고 25개 부와 위원회를 거느리고 있는 내각의 수반입니다. 그리고 당초에는 일본에서 총리가 오니까 자기들도 거기다 급을 맞춘 거예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 이후에 나름대로 실세 총리들이 쭉 왔었는데 그렇습니다. 이번에 시진핑 3기 체제를 가면서 그 전에 우리가 또 시진핑 리커창 체제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런데 한 2기부터 시진핑 체제 그러더니 지금은 완전히 1인 체제가 그냥 됐거든요. 1인 독주 체제라고 불러요. 그런 상황에서 과연 정상회담에 걸맞는 정책 결정을 할 수 있겠느냐, 총리가. 이제 이것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관례도 그렇고, 원래 외교국방은 당 총석이 겸 국가주석이 하고, 나머지 문제는 총리가 하니까 그런 거다 그런데, 저는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한일중이 됐든 한중일이 됐든 3자 회담의 어떤 역할이나 이런 게 커지고 그렇습니다. 뭔가 여기에서 중요한 결정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 시 주석이 오겠죠. 그거를 아니 쉽게 말씀 리창 총리가 뭐 이거 결정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를 시 주석한테 보고할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럼 이건 정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자기가 나름대로 책임질 수 있는 경제 분야만 주로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선천적인 약점을 이 한일중 정상회담은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게 진정한 정상회담체로 되려면 중국도 최고 지도자가 참석하는 회의가 돼야 이제 정상회담으로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우리나 일본으로서는 좀 아쉬운 지점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또 이런 가운데 지금 말씀하신 중에 여러 가지 표현을 섞어 쓰셨는데 그 내용 좀 보겠습니다. 지금 언론도 이 두 가지를 혼용해서 쓰고 있어요. 지금 공식적으로 우리 정부는 한일중 정상회의예요. 근데 일각에서는 그동안 아니 우리는 한중이라고 썼는데 왜 갑자기 한일중이라고 쓰나 이렇게 나왔는데 보면은 지난해 9월부터 우리가 한일중 표현을 우리 정부가 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당시 대통령실 관계자 설명은 가치와 자유연대를 기초로 일본과 보다 긴밀한 협력 그런 관점에서 한일중 일본을 앞에 둔 거죠. 그리고 지금 일본에서는 일중한이라고 그러고요. 중국에서는 중일한이라고 그래요. 뭐 개체 순번 따라 다르다는 건데 이 용어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이 회의체 이 삼국 정상회담은 그 다음 개최지를 두 번째 언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이번에 개최하고 일본이 주최를 하고 그 다음에 일본이 하기 때문에 한일중이 되는 거예요. 일본이 주최를 하면 일중한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 회의의 순서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공식 명칭이고 우리 이제 예를 들어서 안보실을 용산에서 얘기한 거는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한중일이라고 부르잖아요. 통상 한중이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이 회의체와 관계없이 서로 가치와 제도와 이런 유사성에서 일본이 더 한국과 비슷하다 그래서 이제 한일중으로 부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상황에 따라서 부를 수 있는 건데 만약에 이번에 한일중이면 그전에도 우리가 한일중으로 불렀어야 되거든요. 근데 과거에는 한중일을 많이 썼는데. 그러니까 그때가 오히려 혼용한 거죠. 그때가 오히려 혼용한 거고 회의체 입장에서 이건 TCS 우리 삼국협력사무국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거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외교부나 이런 데서는 그 이전에 회의를 할 때도 이 순서에 따라서 불렀고 지금 우리가 한중일 한일중을 돌린 거는 그거는 이제 정치적 필요에 의해서 부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 복잡하네요. 이게 이제 어느 나라를 먼저 부르냐 이게 또 간단하지 않은 문제인데 아무튼 한일중, 한중일 뭐 혼용돼서 지금 쓰고 있어요. 이런 상황입니다. 요거 좀 마지막 질문 좀 드리겠는데 사실 우리로서는 이게 참 가장 큰 관심사 중에 하나인데 시진핑 중국 주석 도대체 방안을 우리나라 언제 오는 겁니까? 지금 2014년 이후에 한 번도 안 왔어요. 그리고 우리는 갔는데 합방을 해야 되는데도 안 오고 있어요, 지금요. 그러고 나서 올 때마다 자꾸 우리 대통령 보고 먼저 오라고 그러죠. 이거 간단한 일이거든요. 외교 관례상 먼저 오면 되는데 문제는 정상회담을 하면 주고받을 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무슨 성명도 발표하고 그러는데 지금 한중이 교환할 게 별로 없어요. 특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입장에서 보면 예. 사드 이후에 경색된 국면을 풀어야 되는데 어. 저 사드 때문에 자신들은 안 했다고 하지만 한알령도 내렸고 여러 가지 그 소위 한중 교류를 제약하는 조치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진핑이라는 중국의 지도자가 한국을 방문했다라는 거는 사드가 그대로 배치돼 있는데도 방문했다라는 거는 사드를 용인한다라는 메시지를 한국에도 주고 중국에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주 그렇겠네요. 북한에도.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가가지고 뭐가 할 말이 별로 없는 거죠. 그러고 내년에 이제 한국에서 에이펙 회의가 열리면 예. 그거는 에이펙은 원래 와야 대대로 되죠. 이제 중국은 국가 지도자가 오니까 예. 자연스럽게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오기 전에 아마 한국에서 먼저 왔으면 하는 그림을 그리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데 우리는 뭐 계속 갑니까 중국으로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럴 이유가 별로 없고 우리도 가서 지금 얻을 게 별로 없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 가게 된다면 예. 북한 핵 문제라든가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획기적인 방향성 설정을 한국과 하겠다라고 하면 모를까. 예. 그런 게 아니라면 우리도 지금 갔다 와서 빈손으로 돌아오기가 굉장히 쉬운 상황이기 때문에 예. 시진핑이 지금 이렇게 미루면서 이렇게 이제 총리 보내서 우선 좀 얘기해보고 이런 식의 흐름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닌가. 그럼 왠지 이렇게 지금 생각이 중국은 살짝 분위기를 약간 보고 뭔가를 살펴보고 이런 느낌이 뭐 좀 그런 게 드네요.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